국민들과 축구 팬들한테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건데 네. 그 솔루션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겁니다. 정몽규를 바꿔야죠. 아니 그 리스크 있는 사람을 다시 포장해서 팔아요? 일단 전문 계정을 바꾼다. 네. 두 번째는 거기에 공장도 개선을 해야죠. 조직 혁신이라는 그 조직 혁신을 포함해서 미래적으로 한번 완전히 바꾸겠죠. 혁신한다. 그렇죠. 이렇게 바꿔야죠. 구체적인 청소해야죠. 언어로. 네, 지금 상근 부회장을 포함해서 이사진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조직을 개편해야죠. 당연히 제가 회장이 되면 조직 개편이 따를 수밖에 없죠. 이번이 무려 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죠. 내년 1월 8일 날 네네. 중요한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선언한 분이 세 분입니다. 세 분. 예, 신문선, 허정무, 정몽규 이렇게 후보를 이제 저희가 달순애가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축구협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네. 또 한국 축구에 대한 미래에 대한 또 걱정과 또 응원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세 분을 초청을 해서 토론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정몽규 회장님도 나오십니까? 일단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텐데 자, 이 세 분의 선본의 그 캠프죠. 모두 공식 문서를 보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신문선, 허정무, 정몽규 후보 모두 캠프에 저희가 공식 문서를 보내서 저희 토론회 한번 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방식은 자유롭다. 뭐 1대1일 수도 있고 세 분이 합동 토론을 할 수도 있다. 네네. 왜 그랬냐면 이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공로인데. 그러니까요. 네네. 이게 최근에 두 번의 협회장 선거가 단독 입후보였어요. 네네. 정몽규 회장이 지금 3선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단독 입후보여서 토론이 무의미했죠. 네, 그때? 나온 사람이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은 단독 출마했더라도 토론은 필요해요. 그것도 맞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4년이 어떻게 되는지를 네. 듣고 할 때 하더라도. 근데 그 과정이 없으니까 네. 좀 아쉬웠죠. 근데 이래서 내 교수님 내가 불렀다니까. 따로따로도 좋고 모아서도 좋다라고 했는데 이 모아서 하려고 했더니 지금 이게 아직은 다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네. 일단 되시는 분들부터 저희가 될 거고 세 캠프에 모두 연락을 했는데 일단 현재 두 캠프에서 하자 달순애랑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주에 걸쳐서 토론회를 저희가 진행을 할 텐데 자 어떻게 하냐면 신문선, 허정무 후보 따로 모셔서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할 거고요. 정몽규 후보 캠프 쪽에도 연락을 좀 취해놨기 때문에 연락이 오는데도 혹시 이거 보시면 관계자분들 뭐 원하는 방식, 원하는 시간 그럼요.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네, 다 맞춰드릴 테니 꼭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먼저 오늘 그 토론회를 도와주실 우리 정윤수 성공회대 교수님 저희가 소개해드리고요. 오늘 저는 진행자와 사회자의 목으로 이제 저는 오늘 달수람보다 이제 박문성이라는 거로 하겠습니다. 저 오늘 사회자 진행자 박문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인공이죠. 자, 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우리 신문성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하나도 이렇게 연세가 나이를 하나도 이렇게 세월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십니다. 생활이 전 건전하죠. 네? 술 안 먹고 담배 피고. 모든 세 명의 후보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하고 똑같이 질문할 거예요. 네. 물론 질문을 던지고 거기서 이제 오가는데 추가적인 질문은 가능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세 분 모두에게 다 똑같이 질문하겠다. 자, 그럼 저희가 첫 번째부터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선거에 나오신 분들에게 예전부터 그랬지만 꼭 이걸 물어봅니다. 많은 후보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냐? 즉, 왜 이번에 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서 적임자가 신문선입니까? 간단하죠. 네. 한국 축구는 지금 위기입니다. 한국 축구는 정몽규 리스크로 인해서 축구협회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최악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정몽규 리스크는 곧 축구협회의 재정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제가 전공한 것이 마케팅 쪽에 스포츠 브랜드나 뭐 이런 브랜드에 관련된 비즈니스나 이런 부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축구협회의 지금 위기 상황에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축구협회의 브랜드를 리뉴얼하는 그런 전략적인 시각에서 축구협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제가 32년 동안 축구계의 조직 간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관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축구협회에 변혁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특히 문체부에서 이 27개의 비사실을 이미 통보를 했잖아요. 부정한 그렇죠. 부정한 내용이 있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려면 저처럼 빚이 없는 사람이 가서 그것을 속히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위기의 이 시기에 제가 회장으로 가는 것이 옳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정몽규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한국 축구가 위기다.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해왔던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다른 후보가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정몽규 리스크가 있고 한국 축구가 위기이면 이거를 풀 수 있는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이면 안 됩니까? 지금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런 경험이 있었던 정몽규 회장이 한 번 더 하면 안 되느냐.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덧붙여서 그럼 단답형으로 얘기할게요. 네네. 지금 정몽규 리스크의 그 시작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축약을 하면 축구를 모르는 CEO의 인재로 인해서 발생된 지금 위기 상황이거든요. 축구를 모른다,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경영을 공부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미디어, 그렇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를 한 학자라고 하더라도 축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렇죠. 무려 12년 동안 정몽규 집행부가 축구협회를 이끌면서 그 가장 대표적인 거죠. 크린스만 그 사태와 같은 예를 들면 축구를 알면 그죠? 축구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아니 크린스만이 전 세계 축구 관계자들이 이미 불량품으로 판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탑다운 방식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체육에 대한 행정을 모르니까 축구협회 정관과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전부 무시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비판하는 것은 축구협회가 정몽규 개인의 사기업입니까? 거기 예산이 어떻게 자기가 마음대로 쓰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선택하는 크린스만의 선택도 지금 그 협회에 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구를 무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인정을 하질 않아요. 이러한 그 현실적인 문제가 축구협회가 지금 이런 브랜드 파워가 떨어지고 그리고 브랜드가 그 불량품 공장으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그 불량품의 공장장은 누굽니까? 정몽규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축구협회에 대해서 내가 광고주라면 광고를 하겠어요? 그리고 소비자인 팬들은 중간 구매자인 미디어는 그리고 저는 축구협회 주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매출의 많게는 41.7%, 적게는 30% 정도가 축구협회의 사업 수익에 국민들이 낸 세금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주주를 무시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정부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다?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동의를 할까요? 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정리를 하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축구협회 얘기하면 경기력을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 제가 아마 이 두 분과 얘기를 할 때는 경기력보다는 재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재정했다는 개수나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리뉴얼에 대한 선례들을 갖고 이 달순의 지금 시청자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좀 한번 소통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조금 전에 브랜드 리스크 관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네. 지금 세 분 중에 세 분 다 뛰어나신 분들인데 세 분 중에 누가 되든지 간에 네. 실추된 축구협회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건인데 그 브랜드 가치라는 게 일반 기업에서 하듯이 어떤 마케팅 요소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국민들과 축구 팬들한테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건데 네. 그 솔루션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겁니다. 정몽규를 바꿔야죠. 아니 그 리스크 있는 사람을 다시 포장해서 팔아요. 네. 일단 전문 계정을 바꾼다. 네. 두 번째는 거기에 공장도 개선을 해야죠. 조직 혁신이라는 말씀. 그 조직 혁신을 포함해서 너무 은유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협회의 조직을 미래적으로 한번 완전히 바꾸겠죠. 혁신한다. 그렇죠. 이렇게 바꿔야죠. 청소해야죠. 구체적인 언어로. 네. 그 청소의 기준은 뭐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27개의 비리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권고했잖아요. 왜 권고입니까? 잘못해서 징계에 대해서 처분을 내려서 보내면 축구협회는 FIFA한테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고한 겁니다. 그 권고라는 의미가 상당히 강도가 약한 것이라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축구협회에 대한 지금 고위 정몽규 그다음에 지금 상근 부회장을 포함해서 이사진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조직을 개편해줘. 당연히 제가 회장이 되면 조직 개편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산도 재편성을 해야 되고 그게 지금 얘기하는 거기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네. 지금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이럴 때 뭐 한국 축구의 문제점 뭐야? 그러면 뭐 잔디부터 유소년 축구까지 다 늘어놓으면 너무 많아요. 아마 지금도 뭐 재정 뭐 리스크 다 얘기하셨는데 지금 생각하실 때 협회로 한번 해볼게요. 대한축구협회. 축구협회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 하나만 든다면 제일 큰 문제는 가장 큰 문제. 정몽규 집행부의 가장 큰 실책은 뭐였었냐면 일단 그 집행부가 문제고 네. 그 안에서 실책은 브랜드에 따른 매출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돈을 못 벌었다. 돈을 못 벌었죠. 돈을 못 번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미디어든 누구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네. 사실 돈 얘기를 그렇게 돈 목표에 대해서는 얘기 별로 안 했죠. 지금 아니, 사람들이 오히려 어. 축구협회의 재정은 탄탄하다. 뭐 그렇죠. 그런 정도로 인식을 하고 근데 있는 거죠. 불공정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네. 재정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럼요. 2023년 거 우선 갖고 얘기를 하죠. 23년이면 지난해. 지난해 2023년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사업 수익의 총액은 1,180억 정도 됩니다. 그 밑자리는 제가 끊어버릴게요. 네. 거기에 사업 수익 중에서 제일 큰 그 수익원은 후원사 수익이 284억 원입니다. 후원사 수입이라는 건 앞서도 얘기했지만 12개 기업들이 참여한 파트너들에 대한 수익이죠. 스폰서죠, 스폰서. 스폰서. 그리고 보조금 수익, 이건 정부에서 들어오는 기금수. 네. 아니야, 토토는 복표 빼고? 수익이고, 네. 보조금 수익이라는 것은 정부의 기금으로 투입되는 277억 원이 있었고요. 그게 축구협회 사업 수익 중에서 두 번째 위치에 있어요. 세 번째가 복표 수익이에요. 약 215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팀이 관련된 그 입장료 수입이 168억 원이 있었고요. 중개료 수익이 약 146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대부분의 수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1,180억이 있습니다. 자, 1,180억 중에서 보조금 수익과 복표 수입, 이것이 아까도 있지만 40%가 넘는 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보면 받는 돈인데 쉽게 얘기하면 받는 돈인데 수익으로는 잡았는데 아하, 오케이. 그러면 축구협회에서 돈을 번 게 800억이에요. 정몽규 회장이 제1기 때 회장 맡을 때 그때 축구협회의 매출이 1,000억 정도 됐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회장 출마하면서 2,000억으로 만들겠다고 그랬죠. 아하. 근데 12년이 지났는데 지금 2013년에 지금 매출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800억밖에 못 하잖아요. 그 경영수지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왜 정몽규는 자기 스스로 자세전을 통해서 80점을 주죠? 저는 대학 교수입니다. 아니, 교수 하시니까 잘 알잖아요. 평가를 할 때 저는 학점을 주라고 그러면 F 학점 줘요. 누구도 축구협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대표팀 성적이 어떻고 감독을 선임하는데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얘기를 하지 경영수지나 그렇지 않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정몽규를 평가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여기서 저는 바로 정몽규가 바뀌어야 되고 이 매출에 대한 성적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축구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이런 리스크를 갖고 있고 그리고 불량품 만드는 공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를 누구 하나 따지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저러가 맡아야만 이것에 대한 것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요약을 해보면 정몽규 회장이 스스로가 내세우는 게 어쨌든 난 기업가 출신이야. 난 CEO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내가 조금 소홀하거나 못할 수는 있었겠지만 난 그래도 운영은 잘했잖아. 이런 게 이미지이자 그렇게 내세우는 건데 실제로 봤더니 아니 기업가로서도 실제로 돈을 번 게 없어. 이건 문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당연하죠. 광고 스폰서 그다음에 사업 수익이 지금 얘기했듯이 10년 전, 12년 전과 비교하면 그래서 대한축구협회 수익을 10년을 제가 끊어서 봤어요. 연간 약 평균적으로 300억 원의 국가 보조금의 재정 투입이 됐는데 정부 의존도가 평균값으로 2023년도에 40%가 넘었잖아요. 평균을 보면 정부 의존도가 약 30%예요. 반면에 미국과 일본 이런 주요 국가들은 국가 보조금 의존도가 한국보다 현저히 낮아요. 몇 %죠? 현저히 낮아. 10% 미만이에요. 10% 미만? 미만이에요. 우리는 한 30 정도 되고 30%에서 40%. 수익이 아닌 게 사람들이 세금이라고 많이 통치는 그렇죠. 공적자금이 투여되는 게 우리는 대충 한 3, 40. 난 미국이나 이런 데는 한 10% 미만. 60%만. 그래서 2013년 이후에 연평균 300억 원이 그 정부 보조금을 빼면 300억 원 정도가 적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정몽규 회장에 대한 경영 실적에 대한 그 평가를 하면 300억의 적자를 기록한 그런 CEO인데 자기는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국회 나왔을 때 네.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이제 국회의원 쪽에서 한 명이 아니 그렇게 그동안 제대로 운영을 하거나 축구협회의 재정적인 것도 기여를 못한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기억나요 저도.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죠 정몽규 회장이 아니 현대가가 축구팀을 운영을 하고 축구팀을 운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현재도 쓰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서운하네요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반론하실 겁니까? 자, 아니 보세요. 자기 현대 자동차를 광고하기 위해서 축구팀을 운영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거와 축구협회 행정과 축구협회의 경영자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지금 아마 축구에 대해서 지금 경기력을 얘기하지 않고 저는 오늘 경영 수지라든가 숫자 갖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축구의 발전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이에요. 시장의 사이즈가 확정이 되고 그럼 J리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OTT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J리그의 중계권료가 2조 몇천억에 대한 수익이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J리그는 그것이 돈이 되니까 우승했을 때 상금은 이만큼이죠. 지금 K리그 일부 우승 상금 얼마입니까? 5억이죠. 언제 때 5억입니까? 네. 적죠 진짜. 그죠? 지금 프로축구 1년 생고생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10년 전 넘었는데도 5억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조직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정몽규 회장은 자기가 업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한테 다시 축구협회 운전하라고요? 돈이 없는데 근데 그 돈이 그나마 있는 1,000억 정도의 돈이 갖고 오는데 정부 기금까지 포함해서 그 돈을 쓰는데 그거를 알토라처럼 잘 나눠서 써야 되는데 거수기와 호위무사들한테 그렇게 주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정몽규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보 출마하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맞느냐. 대한민국 축구가 건강해지려면 축구의 지식인들 그리고 축구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현자처럼 공부해야 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축구 소비자들이 더 엄격하게 축구에 대해서 비판할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럼요. 두 번째는 새는 돈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할 때 호위무사나 거수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운신의 폭이나 다음에 회장 선거나 입지를 위해서 주위의 비상임 임원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사나 부회장들 얘기하는 거죠. 네. 거기서 돈을 왜 이렇게 뿌려주냐. 차라리 그 돈을 의미 있는 데 써야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케이. 이건 집중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잖아요. 네. 그 비상임 이사들에 대한 자문료 손고를 지급하는 건 전부 폐지. 비상임 이사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았어야 될까요? 저 정도는 어떨까요? 저쪽 옆에 송파나 여기 가면 축구인들 사이 가성비 좀 획득이. 그 정도에서 회 정도 먹는 건 좀 봐주시죠. 그럽시다. 뭐 그 정도는 뭐. 만약에 진짜 마술 지팡이 같은 걸 하나 뭐 현실적이진 않지만 저희가 주어줍니다. 딱 드려요. 네. 땅 치면 무조건 하나 이뤄줍니다. 네. 그럼 진짜 땅 쳤을 때 하나 무조건 이뤄지는데 뭘 이뤄지길 바라고 싶으십니까? 일본처럼 2조 원이 넘는 중개권료를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얘기하신 게 마법 지팡이니까. 마법 지팡이니까. 일본처럼 2조 원이 넘는 TV 중개권 계약을 맺는 거다. 제가 회장이 되면 그런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앞서도 얘기했지만 12개 지금 스폰서들에 대해서 광고 단가를 높이는 그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광고 단가에 대해서 12개 회사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후원사와 겹치지 않는 업종이 있습니다. 정유사도 있고 소주도 있고 그리고 가전업체도 있고 신규 자동차 여기는 외국 브랜드까지 포함이 되죠. 축구협회는 광고주들에 대한 어떤 베니핏을 주는 것과 더불어서 광고 단가를 현실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비딩을 시켜서 축구협회에 대한 수익 창출에 대한 그런 기회를 지금 창출을 해야 되겠죠. 네. 그것이 제가 들어가면 일하는 회장이고 제가 성남 사장할 때도 그 경기력에 관한 것은 감독에게 전권을 부여했어요. 저는 다닌 곳이 전부 다 기관을 다니면서 광고 협찬 받기 위해서 다녔거든요. 네. 제가 아마 회장이 되면 정몽규 회장은 전혀 다른 유형의 CEO가 될 겁니다. 일주일에 모든 날짜, 근무하는 날짜는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거나 그렇처럼 업무가 있어서 근데 그 좋아할까요? 아니 회장님이 맨날 출근하시면 지금 뭐 한간의 얘기인데 거의 매일 안 나오시는 문제로 이제 의사소통이 좀 울퉁불퉁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그걸 모르게 진짜 얘기하려고 그래. 있긴 했는데 신 의원님께서 매일 9시 출근 6시 아니 그거 맞죠?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하셔야죠. 가서 뭐 들어가면 당연히 그 현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파트별로 보고를 받겠죠. 그걸 조직에 대한 업무 특성을 모르면 어떻게 CEO입니까? 제가 이제 선거로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어쨌든 간접 선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200명 정도에 한정돼 있는 선거인단이 우리 예전으로 하면 뭐 체육관 선거 같은 겁니다.
200명 정도가 딱 정해져 있는 간접 선거 형태인데 구체적인 어떤 득표 전략 같은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완전히 오픈 선거예요. 그러면 뭐 유세도 하고 네. 방송도 나와서 호소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타겟 딱 200명을 만나서 해야 되는 핀셋 뭐 이런 득표 전략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선거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참고로 1월 8일 날 그 선거 투표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컨닝해. 얘기 못해. 아니 축구 없는 거 아니세요?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 4-4-2냐 4-3.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어떤 게? 예. 프로축구의 K1을 16개대로 양적 팽창을 하겠다는 것이 공약 아닙니까? 네. 올해 잘 아시다시피 K1에서 한 달 반, 2달 전까지만 해도 6개, 7개가 강등 싸움을 했어요. 아, 엄청 치열했죠. 그렇죠. 치열했죠. 강등 싸움을 하면 구단 행정이 올스톱 돼요. 유선인이고 뭐고 2025년 사업 계획을 짜면서 전지훈련이고 모두 다 올스톱 돼요. 아, 그러겠다. 떨어지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죠? 바꿔야 되니까. 아. 그리고 사장은 자기 거치에 대한 문제가 또 문제가 되고 그죠? 아, 그러네. 그죠? 그러겠다. 예. 축구협회에서 프로축구연맹을 제가 비판할 때 가장 쓰는 용어가 뭐예요? 재산 건전성이죠. 연봉을 공개했어요 오래전에. 그죠? 그런데 나타난 현상이 뭐죠? 수원 삼성이 2부 리그로 떨어졌어요. 돈을 많이 쓰던 기업형 구단들이 예산을 적게 쓰는 시도민 구단 보다 성적이 나쁘다. 그러니까 모기업에서 예산 통제하죠. 그것이 결국은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율성을 부여했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승리수당을 또 강제했죠. 전 구단이 똑같아. 이겼을 때는 얼마, 1부는 얼마, 2부는 얼마. 근데 풍선 효과가 생기네. 그것이 재정 건전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구단에서 계약할 때 선수들은 토탈 이만큼의 돈을 받았는데 그게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심리적 이 부분을 계약할 때 요구를 해요. 더 달라요. 그게 더 드러나네. 행정가가 왜 일본은 자율성을 할까? 일본에서 한 가지만 딱 제1리그에서 하는 게 있어요. 강제하는 게 3년간 적자면 리그에서 퇴출이 됩니다. 구단이 돈을 못 벌면 구단이 제가 갖고 있는 전략은 한 가지만 얘기했잖아요. 큰 틀로. 큰 틀로. 그래서 K1에 있는 구단들은 제 공약에 모두가 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K리그 1, 2가 있는데 그 팀들이 현재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그걸 정책적으로 내가 뭘 풀어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걸 제시해서 나 저 정도의 정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찍어줄 수 있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CEO는 축구를 알아야 그것이 소통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을 시킬지에 대한 전략적인 것을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을 하는 것은 열흘 동안 다 상대 후보자들이 컨닝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는 이해 좀 했어요. 그 정도로 전략적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어차피 이게 카테고리 선거잖아요. 예를 들면 프로의 선수, 맞아요. 네. 지도자, 심판인데 그런 사람들이 나 이 정도의 정책을 제시하면 내가 표를 줄 수 있어라고 하는 걸 카테고리별로 지금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이해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또 하나 당선 확률이 얼마나 있으시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편하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체육관 선거하고 200명 그냥 뽑아놓고 하는 거 무조건 정몽규 회장이 이기는 판이야. 볼 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또 실제로도 그런 느껴지거든요. 이런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얼마나 당선 확률이 현실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냐? 좀 편한 직설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대학연맹의 변석화 회장이 7선에 도전했어요. 근데 누구도 몰랐던 후보가 도전해서 이겼잖아요. 또 교차로. 그것은 벌써 이미 축구판에 시그널이 오고 있는 거예요.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제 1월 8일 선거예요. 그쯤 가면 사실 판세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신문섭 후보께서 이 정도면 갈 수 있다. 이렇게 되기를 저희도 이제 격려합니다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정몽규 회장 체제가 연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이러면 정치판에서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만 후보 단일화. 모색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많은 또 축구인들은 두 사람이 뜻도 비슷하고 지향점도 비슷한데 좀 단일화해라 이번에 그래야 바뀌지 이게 바뀌겠냐라는 전술적 코치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전술적 코치죠. 자, 그냥 단일화만 얘기해. 좀 더 세세한 지금 그 규정에 대한 것은 잘 모르고 계세요. 1차 투표에서 세 사람 중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
꼴찌한 사람은 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단일화. 단일화가 되는 그리고 이번 선거에 대해서 저는 통계를 다루는 학자입니다. 통계적으로 제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요. 원로 언론인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축구협회 측과 가까운 그 전직 언론인이 이번 선거는 누구도 낙관할 수 없다. 협회 측에서 보면 고전할 거고 선거 당일날 선거인단 앞에서 하는 마지막 후보의 연설이 스피치가 굉장히 판세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요? 8일날 있으면 투표하는 사람들이 다 현장 와요? 현장 그럼 마지막 연설을 하고 합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건 현장 가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워낙 단독 출마가 여러 번 됐었기 아. 때문에 두 번 했으니까 네. 잘 몰라. 그러면은 뭐 내가 투표해가지고 보내고 이런 거 안 돼요? 현장 와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지금 단일화에 대한 문제도 당사자인 저는 구체적으로 1차 투표 때 한 사람이 떨어지고 과반이 안 되면 그럼 세 사람이 환세해서 정몽규 후보가 과반을 득표할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A와 B가 합쳐야만 그것이 C를 이길 수 있다? 그러면 A와 B가 합치는데 신문선이가 30년 동안 야당으로서 탄압받고 우리 사회자한테 제가 한번 기회 있을 때 얘기했죠. 마이크를 뺏으려고 했고 뺏겼고 그리고 볼펜까지도 강제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고 제가 살아왔는데 B라는 후보는 현대집행부에서 가장 친한 인물이었고 근데 그 사람과 내가 예를 들어서 단일화했을 때 이것이 어떤 시너지가 효과가 있을까요? 단일화가 그것이 해법이 맞는가? 그거는 진짜 면밀하게 해요. 그거는 통계로 하는 게 아니라 코딩을 할 때 그 오류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감정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은 쉽게 해요. 아니 뭐 둘이 A와 B가 합치면 C를 이길 수 있는데 그거 질문을 그렇게 해요. 근데 분명한 건 모든 축구인이 다 합니다. 허정무 후보와 저는 걸어온 결이 다릅니다. 그리고 축구를 디자인하는 방법과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어야 될 경영적인 전략이나 예를 들어서 방법에 대한 것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그것을 물리적으로 그것을 합치라고 그럽니까? 네, 선거에서는요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지구인은 함께 뭉쳐서 싸우는 것도 맞아요. 그건 전략과 전술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거기에 본인의 입장.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선거 막판에 가서 네. 정치공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합쳐서 그런 것이 제일 큰 지금 축구인들의 수고는 뭐죠? 정몽규를 끌어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그렇죠. 주장도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방법론적인 고민을 해봐야죠. 근데 그렇죠.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렇죠. 얘기하시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충분히 이런 얘기를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네. 아니 근데 왜 생각해보니까 정몽규 회장은 기자회견 할 때 합동토론회 모두 열려있다. 나 너무 환영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합동토론회 이런 거를 뭐 구체적으로 제안을 좀 해주셨다든지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기자회견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제가 보도자를 썼죠. 축구협회 정관 선거관리 규정에 보면 20조 몇 항에 세 후보가 동의를 하면 합의하면 토론회를 열 수 있다 조항이 있다. 정몽규 회장도 공개 토론하겠다고 했고 허정무 후보자도 내가 3자 토론을 하자고 그랬을 때 환영한다고 했으니 세 사람이 이미 동의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니 선관위에서는 장소, 시간, 사회자, 그다음에 아젠다 이것을 갖고 시간이 없으니 빨리 개최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지금 선거운영위원회가 열려 있는 선거운영위원회. 거죠. 그래서 전 언론사에 그 보도자를 제가 다 뿌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조치가 없어. 그러면 사실 이렇게 모여서 하시는 게 재밌는데. 재밌을 뿐만 아니라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재미가 문제가 아니라 축구 소비자인 팬이나 중간 구매자인 미디어들이 봤을 때 세 후보자 중에서 누가 적합한가?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대한민국 축구협회의 선거는 197명이 아니라 그죠? 200명으로 했던 거죠. 200명이 아니라 국민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선거제도를 끌고 가야 그렇죠. 나중에 전국이 그렇게 가야죠. 그게 좋죠. 민주적인 방법이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그리고 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국민들이 이것이 왜 체육관 선거를 비판받는 거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리는 건 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어쨌든 그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들여다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비전을 봤을 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런 자리가 그러니까 딱 1월 8일 날 누구 뭐 3분 중에 한 명은 되겠죠. 근데 어차피 누구 한 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한국주가 어떻게 길을 개척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더 훨씬 더 풍성하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자회견을 그 후보 등록하고 날짜를 잡아서 이제 결정을 해서 하는데 제가 지금 준비한 파워포인트에 한 서너 장만 지금 얘기한 거예요. 몇 장 준비하셨어요? 40장입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따로 이렇게 네, 따로. 오늘이 12월 23일. 아 여기서는 얘기 안 하지.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이게 먼 거리 해줘가지고 와, 진짜 얼추 2시간을 네네. 정말 쉼없이 이게 많은 분들이 아예 대본이 없잖아요. 저희는 대본이 아예 없거든요. 그냥 저희도 그냥 뭐 크게 질문만 그냥 던져 드렸는데 야 역시 뭐 평상시에 또 고민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90분 하잖아요 축구가. 근데 뭐 힘들다고 그래요. 제가 끝내려고 자꾸 하고 있거든. 엔딩 좀 쳐줘요. 아우 지친다. 자, 그래서 오늘 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한테 뭐 제발 다시 한번 좀 아니 모시고 잠깐만요. 저 크로징 멘트 저도 해야죠. 나 지금 빨리 끝내달라. 하세요. 해요. 달순의 팬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앞서 얘기를 했지만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됩니다. 축구협회의 그 브랜드가 지금 불량품 공장으로 전락했고 또 불량품 공장의 공장장에 대한 엄혹한 지적과 또 책임에 대한 추궁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축구협회의 미래는 공정성이 담보가 되고 사회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적임자를 뽑는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출마를 하면서 미래의 대한축구협회의 매출을 2천억, 3천억, 4천억, 5천억으로 늘리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KFA를 KFF로 바꾸는 그런 조직도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계획된 플랜이 대한민국 축구에 적용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저에게 주어진다면 열심히 국민을 고객으로 모시고 열심히 일하는 CEO로서 대한민국 축구의 브랜드를 리뉴얼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마이크 끄고 조명 꺼. 야, 빨리 가 이제. 다 꺼. 고생하셨습니다.